21세기 북스 출판 월터 아이작슨 지음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머스크는 단지 억만장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공격하는 일부 대중에 분노했고 열렬한 반자본주의자로서 얼마 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제나가 더 이상 그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민감해졌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화려한 생활 방식에 쓰지 않고 자신의 회사들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경우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에 자신의 저택을 모두 팔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연봉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을 회사에 그대로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이익을 취하지 않는 까닭에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2021년 말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 불합리하게 조작된 세법을 바꿔 올해의 인물이 실제로 세금을 내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의 식객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머스크는 바로 반박 트윗을 날렸다. 2초만 눈을 뜨고 보면 내가 올해에 역사상 그 어떤 미국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쓰진 마세요. 오, 잠깐만, 벌써 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측정점이 있다. 바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머스크의 기분이 어떠했냐는 점이다. 그는 10월에 남동생 킴벌이 아내 크리스티아나를 위해 마련한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의 카보산 루카스로 갔다. 그라임스가 DJ로 공연하며 파티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방에 틀어박혀 주로 폴리토피아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인터랙티브 조명이 비추는 정말 예술적인 공간에서 클레어의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말한다. 저는 일론 덕분에 우리가 멋진 행운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그 순간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종종 그랬듯이 그의 급격한 기분 변화와 우울증은 복통으로 나타났다. 그는 구토를 하고 심한 속쓰림에 시달렸다. 어디 추천해 줄 만한 좋은 의사 없나요? 그는 카보산 루카스 방문을 짧게 끝내고 내게 문자를 보냈다. 유명하거나 진료소가 멋지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저 실력만 좋은 의사면 됩니다. 나는 그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다지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오랫동안 밤낮으로 있는 힘을 다해 일했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나 봅니다. 주말 내내 너무 아팠어요. 그가 대답했다. 몇 주 후 그는 마음을 더 열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은 2012년에도 여전히 그를 괴롭히던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말이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는 쉼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 테슬라를 돌아가게 하고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야 하고 모자에서 또 다른 토끼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토끼들을 줄줄이 공중으로 날려야 할 정도였죠. 다음 토끼가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큰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죠. 항상 아드레날린 모드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면서도 몸이 상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내가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생존을 위한 싸움이 꽤 오랫동안 사람을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죽기 아니면 살기 모드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머스크가 자신에 대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통찰이었다. 상황이 가장 위급할 때 그는 활력을 얻었다. 이는 남아공의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피포위 심리, 즉 항상 적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강박에 기인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아니면 살기 모드가 아닐 때는 불안감을 느꼈다. 좋아야 마땅한 시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불안한 시기였다.
그 때문에 그는 서지를 발동하고 극적인 사건을 만들고 피할 수 있는 전투에 몸을 던지고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그해 추수감사절 가족과 함께했다. 가족들은 말한다. 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줘야죠. 아시잖아요. 일론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지. 가족들은 파스타를 만들고 피아노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스타쉽 랩터 엔진의 문제점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표정으로 잠시 식당을 거닐던 그는 그날의 대부분을 화상회의에 매달려 보냈다. 그런 후 불현듯 랩터 엔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주로 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추수감사절 주말이었고 랩터 엔진은 최소한 1년은 더 있어야 준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주는 좋은 한 주였어요. 그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여기서 나는 월터 아이작슨 작가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로켓 공장에서 밤새도록 랩터 엔진의 문제 해결에 매달려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한 주였죠. 매우 고통스럽지만 랩터 엔진의 제작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해요. 설령 그것을 완전히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머스크가 2021년 추수감사절의 가족 모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일주일 전에 그가 쌍둥이 남매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차라리 랩터 엔진의 노즐과 밸브 문제에 신경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쌍둥이의 엄마는 2015년 그가 오픈 AI에 영입한 영리한 눈빛의 AI 분야 투자자로서 뉴럴링크의 고위 임원 자리에 올라있던 시본 질리스였다. 그녀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지적 동반자, 때로는 게임 파트너가 되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우정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선 말이죠. 그녀는 말한다. 그를 만난 직후 제가 일론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의 친구가 되면 좋겠다고요. 질리스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비혼주의로 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성 충동이 너무 강했다라고 말한다. 그녀의 모성 충동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머스크의 설교에 더욱 자극을 받았다. 그는 출산율 감소가 인간의식의 장기적인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의무라는 생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은 그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일론은 동생에게 아이를 가질 것을 권유했고 동생이 동의하자 병원을 찾고 익명의 정자 기증자를 고르는 것을 도왔으며 시술 비용까지 지불해 주었다. 질리스는 말한다. 일론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기를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에게 아이를 갖도록 권했습니다. 질리스가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자 그는 자신이 정자 기증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질리스는 그 제안에 관심이 갔다. 익명의 기증자에게서 정자를 받는 것,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정자를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저는 아주 쉬운 결정이었어요. 제 아이에게 이보다 더 나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를 매우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쌍둥이는 체외 수정으로 잉태되었다. 뉴럴링크는 개인 소유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내의 연인관계와 관련하여 진화를 거듭하는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당시에는 질리스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해 10월 어느 날 머스크와 다른 뉴럴링크 고위 임원들은 질리스의 안내에 따라 오스틴에 건설 중인 새 시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한 터라 눈에 띄게 배가 부른 상태였지만 누구도 그 쌍둥이가 머스크의 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나중에 나는 그 사실이 그녀를 어색하게 만들진 않았는지 물었다. 아니요,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신났을 뿐이에요. 그녀는 머스크가 아이들의 양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감정적으로 산만하긴 했지만 쌍둥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유대감을 형성했다. 2021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것은 그의 인기가 정점에 올랐음을 의미했다. 2021년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스페이스X는 민간 승무원을 궤도에 보낸 최초의 민간 기업이 되었으며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대로의 역사적인 변천 속에서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며 1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달성했다. 타임지의 편집자는 이렇게 썼다. 머스크보다 지구상의 생활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거의 없다. 그는 잠재적으로 지구 밖 생활에도 누구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머스크는 동시대에서 가장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기업가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인물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저 스페이스X를 통해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고 스타링크를 통해 정보의 자유를 구현하고 테슬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가속화하며 사람들을 운전의 고단함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확실히 어느 정도는 좋은 의도로 포장될 수 있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나쁜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선하다는 얘기였다. 오늘은 300조대의 부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였습니다. 2014년에 한 인터뷰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문명은 그저 사라지고 말 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정자까지 기증한 일론 머스크가 글쎄요, 윤리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지구의 긴 수명을 봤을 때는 지구를 위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어쨌든 사람들이 운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또 지키기 위해서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를 만든 거 인류를 위한 길이잖아요. 또 화성으로의 이주를 생각하는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 것도 굉장한 인류를 위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구를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론 머스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세기 북스 출판 월터 아이작슨 지음,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